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좁고 높은 취업의 문, 어떻게 하면 더 잘 넘어설 수 있을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할 모든 것을 이슈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취업과 관련된 조사는 매번 있었지만 이번 조사 특별히 더 신뢰도가 높은 곳에서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청년 채용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예. 입사 지원서와 면접 시 주요 평가 요소, 채용 결정 시 우선순위가 좀 낮은 요소, 탈락 이력이 향후 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세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해 취준생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도운 건데요. 예.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취준생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모든 채용은 직무 관련성으로 통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0대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입사 지원서에 그 해당 직무와 관련된 전공을 이수했는지,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예. 최종 학력 역시 직무의 관련성이 핵심이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인턴 경험, 이런 게 이제 채용의 주요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요시할 수도 있는 공모전 같은 경력은 상대적으로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어학 성적도 채용에 있어서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채용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낮은 평가 요소들 대체로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일단은 그 중에 1위는 30.3%의 응답을 얻은 이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르바이트, 공모전, 어학 연수 순이었고요. 이제 채용에 영향이 없다는 그런 답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고용부의 이제 입장에서는 공모전, 어학 연수, 어학 점수 이런 것들이 직무 관련성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무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신입 기준이었는데 경력직 사원을 선발할 때는 또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경력직은 어떤가요? 예,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선발할 때 직무 관련성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경력직 입사 지원서에는 직무 관련 프로젝트 업무 경험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면접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나타나서 직무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신입사원, 경력사원도 당락을 결정짓는 거는 직무와의 관련성, 적합성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기업의 1순위 채용 기준은 지원자의 직무의 적합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희망하는 어떤 직무를 좀 미리 결정을 하고 그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험, 자격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재지원이 이 채용 합격 여부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다수 취업 준비생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 기업의 지원 이력이 남아 있으면 최종 면접 볼 때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하는 글들이 대다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취업 준비생 때 이제 같은 회사를 2번 이상 지원을 하면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이전에 필기 또는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다시 해당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이를 파악하는 기업은 한 63% 정도였습니다. 예. 하지만 탈락 이력을 파악했다고 해도 대다수 기업은 탈락 후에 재지원하는 것 자체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같은 기업에 재지원을 할 경우에는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결국 준비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데요. 이전과는 좀 달라진 점을 어필해야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도전에서 해당 기업에서 탈락을 했었다면 왜 탈락을 했을지 그 사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달라진 점을 더 이제 부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뚝심 있게 왜 떨어졌는데도 같은 회사에 또 지원을 한 건지를 소신 있게 재지원 사유를 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준생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기업이 단순한 스펙인 어학이나 공모전보다는 직무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실하다, 이런 이제 확인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취업 준비생들도 직무 체험 기회를 그래서 더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무리 직무 능력을 우선시한다지만 인성과 예의, 기본 태도 사실 채용할 때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런 만큼 취준생들의 모의 면접을 통한 맞춤형 피드백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모처럼 좀 즐거운 소식입니다. 네. 삼성을 비롯해서 LG, SK, KT와 포스코 등이 하반기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일에는 포스코가 이제 향후 3년간 직접 채용 일자리를 14,000개,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신규 일자리 2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앞서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3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LG그룹도 연간 10,000명씩 3년간 총 3만 명을 직접 채용하고 산업 생태계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3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주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속속 채용 확대를 약속한 만큼 하반기 채용 규모도 관심이 가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중요한 어떤 채용 상황을 좀 다시 살펴보면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이 같은 기업들의 채용 계획을 고려할 때 10대 그룹 내에서 하반기에 대략 3만 명 이상이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로 한 기업들의 경우를 다시 보면 삼성과 LG가 6,000명대, SK와 포스코가 4,000명대, KT는 2,000명대 수준의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추정한다면 하나와 GS도 1,000에서 2,000명 수준의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 채용 역시 공채를 진행하는 곳이 많이 줄고 또 수시 채용 방식으로 대부분 바뀐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공개 채용을 하는 방식이 이제 좀 바뀌고 있는데요. 네. 정기 공채를 유지하기로 한 이제 삼성과 올해까지만 이제 공채를 실시하기로 한 SK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수시 채용, 일부 계열사만 공채로 뽑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비슷한데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3개 은행이 하반기 공채에 나섰지만 그 규모 또한 과거 대비 대폭 좀 줄면서 과거와 같은 좀 대규모 공채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이제 디지털과 ICT 분야는 수시 채용은 그 규모가 어쨌든 늘고 있고요. 특히 IT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모시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치열해진 상황으로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어떤 재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움츠렸던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는 훈훈한 소식 반갑기만 한데요. 고용브리핑 365도 이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힘낼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소식을 통해서 끝까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